여기 젊은 꼰대 꼰대 있어요. 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계속 불편하지만 피하면 더 불편해진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 검색 한번 해보시면 로또를 맞아도 서울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면 끝나는 그 정도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긴 한데, 어차피 울 거면 맨바닥에서 우는 것보다 벤치 위에서 우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꼰대 1 테드라고 하고요. 저는 젊은 꼰대 2 탑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돈입니다. 돈 가장 사실은 저희가 제일 재밌어하고, 그쵸. 가장 저랑 탑이랑 제일 많이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주제인데, 그러면 오늘 한번 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실 뭐 저희가 완전 뭐 꼰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생각보다 되게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되게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오늘 들어보시고 뭐 같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주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이긴 합니다. 일단 탑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만 원만큼 행복을 주세요 라는 건 아니지만, 불행한 일들은 많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는, 옛날은 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이런 게 더 사실은 조금은 주류의 의견이었다면, 맞아요. 요즘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의 주의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긴 한데, 어차피 울 거면 맨바닥에서 우는 것보다 벤치 위에서 우는 게 낫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저랑 타비는 뭔가 돈이 엄청 많다 이런 자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떤 자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아 진짜? 이게 이제 부제예요. 돈이 없으면 진짜 괜찮은가? 전혀 괜찮지 않죠. 전혀 괜찮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도 없지만 지금보다 더 소위 말해서 개털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더 막막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뭐 벤츠는 없지만 뭐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랑 진짜 컵라면을 먹으면서 고민하는 건 다르거든요. 추위를 떨면서 막 뭐 보일러를 켤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고, 배달을 시킬 수 있을까? 맞아. 내가 그냥 가서 포장해 올까? 어.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안 해도 되면 행복할 수 있죠. 그런 얘기부터 그러면 좀 천천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타비는 돈을 어떻게 좀 모시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니까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개념은 아니고, 어느 날은 많이 들어왔다, 어느 날은 적게 들어오고, 사실상 돈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재테크 관련된 고민은 하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지출을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남겨야 되고 이런 고민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타비는 사실 지출이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분배를 하세요? 일단 그냥 직장인, 작년까지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직장인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혼자 하진 않았고 와이프랑 같이 돈을 모으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100만 원을 우리가 둘이 합쳐서 한 달에 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목표 저축액을 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뭐 한 50% 60% 저축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저축액을 정했어요. 뭐 1년에 뭐 5천만 원을 모으자, 네. 2천만 원을 모으자 이렇게. 뭐 5천만 원을 모으자라고 정하면, 그리고 그거 안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돈, 인컴이 있으면 그 안에 몇 프로를 저축을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쓰고 싶다 하면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로 이제 세팅을 했었고, 대부분 월급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저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 타비는 뭘 하셨어요? 그냥 뭐 적금 예금? 저 적금도 안 들었고 예금도 안 들었고, 그냥 통장에? 그냥 통장에 넣었고, 진짜?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통장에 넣었어요. 그냥 넣어놓고 때를 기다렸고.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 이제 와이프는 프리랜서인데, 직장인이고 프리랜서고 저도 막 연봉이 낮진 않았고 뭐 교육이나 강의들도 진행을 하면서 둘이 합쳐서 인컴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근데 고정비도 컸어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는 사무실도 있었고 뭐 저랑 이제 와이프는 심리 상담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합쳐도 매달 이제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거기에 많이 들어 고정비에 좀 많이 들어갔고 뭐 변동 비용이라고 하는 뭐 쇼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정말 지금도 안 하고 거의 없잖아.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모았다가 만든 것 같아요. 무식하게. 진짜 소위 편 진짜 무식하게 모았다가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럼 좀 궁금한 게 근데 뭐 타비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싱글이라서 그리고 이제 타비는 결혼을 하셨고 저는 이제 기혼과 미혼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모으는 거랑 둘이 모으는 거랑 실제 다른가요? 그냥 너무 오래 연애해서 네, 모르죠. 혼자 모아본 적이 없는데 없었죠. 왜냐 그때는 또 뭐 학생이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커리어를 쌓는 초기, 중기 여기까지는 막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월급도 너무 적었고 와이프도 그때 이제 프리랜서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여서 돈을 모아야겠다라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면 다시 재투자를 하자. 뭐 교육이든 새로운 거에 재투자를 해서 거의 모은 돈이 없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는 모은 돈이 거의 없었고 이제부터 우리 모아보자 라고 한 거는 둘이 해서 쉬었다기보다 둘이 같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니까 돈을 모으게 됐어요. 집을 사자 이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이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네. 그러면서 우리는 용돈을 받아서 쓰자라고 해서 뭐 저나 와이프 둘 다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썼고 그 안에서 쇼핑을 하려면 만약에 내가 뭐 50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싶다면 두 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 받는 것처럼 진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타이트하게 잘 지켜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모으고 쓰는 그러한 모델도 제가 유부남 형님들한테 들으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 모델은 뭐 같이 뭐 아예 하나에 엎어서 뭐 타비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씩 나는 용돈을 받는다. 또 다른 모델은 예를 들면 그냥 한 명한테 뭐 고정비는 한 명한테 내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타빈의 부부는 어쨌든 그냥 하나에 같이 그냥 서로 얼마를 벌든 하나에 모아서 이렇게 나머지 용돈 받고 생활한다 이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자가 버는 돈이 있잖아요. 각자가 버는 돈이 있고 그 버는 돈 안에서 공동의 생활비가 또 들어갈 거니까 뭐 그걸 이제 고정비를 한 통장에 넣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썼었고 각자가 가지고는 있었어요. 한 통장에 막 모든 돈을 집어넣진 않았고 각자가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쓰고 우리가 합쳐서 이 정도의 돈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 관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도 이거는 배운 거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나 아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이거를 합쳤을 때 누군가는 또 예민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하고 목표 정하고 매달 한 번 카페를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달에 쓴 카드 내역, 현금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목표가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야 목표. 그러면 300만 원 달성했는지를 그 달성률을 체크해요. 피곤해. 그래서 달성했네. 못 달성했네? 그러면 어디에 돈을 썼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달성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회사에서 일한 거랑 똑같아요. 왜 달성 못했어? 네, 왜 달성 못했어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누가 더 썼냐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1년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강의를 더 뛰어야겠다. 뭐 그렇게. 아니 와이프가 더 일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얘기를 하게 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엄청 들으면서 이게 저는 되게 부러워요. 되게 이상적인 어떤 결혼관에 저는 되게 전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에게 뭐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싱글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어떤 그 이제 월급을 저도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일단 첫 번째는 저축률을 체크를 해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에 대한 어떤 그 자산의 목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율로 체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서는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뭐 1억을 모아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럼 1년에 2천을 모아야 하고 그럼 1년에 2천을 모아내면 뭐 한 달에 얼마를 모아 이렇게 딱딱딱 이제 역순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를 이게 액수 단위가 아니라 첫 번째는 퍼센트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년생이고 제가 자취하고 저는 자취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꼭 저축률을 60% 이상 유지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60% 많게는 80% 그럼 사실 되게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만 저는 좀 씀씀이가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옷도 좋아하고 뭐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더 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금액의 절대 액수가 크면 똑같은 60% 70%여도 남는 돈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뭐 200만 원의 60%랑 1000만 원의 60% 다르니까 남는 돈이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저도 유튜브 스타트업 테드님이라는 마케팅 제가 이제 뭐 현직 마케터로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마케팅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많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도 했었고 인스타그램도 했었고 현재도 되게 저는 진짜 많이 시도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I 유튜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쿠팡 위탁 판매도 했었고요. 저도 진짜 돈을 벌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돈을 모았고 저축했던 금액은 저는 대부분은 한 통장에 넣어 있기보다는 일부는 미국 주식, 일부는 뭐 한국 주식, 뭐 일부는 뭐 코인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아예 초기부터 좀 재테크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씩 불려 나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저는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절약하는 돈 있잖아요. 우리가 저축하고 아끼는 돈은 이거를 그냥 나 돈 오늘 뭐 5만 원 아꼈어 10만 원 아꼈어 혹은 이번 달에 나 뭐 100만 원 아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소득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우리도 이제 좀 벌어봐서 알겠지만 모든 소득에는 뭐가 있죠?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있는데 근데 세금이 탑이 너무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내가 아끼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유튜브에서.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오늘 그냥 10,000원 아낀 건데 사실은 내가 10,000원을 밖에서 벌려고 하면 3.3을 떼던가 뭐 몇 %를 떼잖아요. 세금을. 근데 내가 그냥 아끼는 돈은 세금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되게 가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 티끌을 어떻게 모으는지의 방법론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저축을 많이 하는 식으로 저도 자산을 조금 불려 나갔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은 세금을 다 제하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금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도 안 했었고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동시에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부업에 관련돼서도 만약에 넘어가 보면 왜냐면 저도 역시나 말했다시피 유튜브 혹은 뭐 블로그 혹은 뭐 위탁 판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뭘 하다 보면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노력 대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에 겨우 부수입으로 5만 원 벌어서 10만 원 벌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만 원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30만 원을 버는 거를 주식이나 또 다른 어떤 투자 소득으로 생각을 한다면 30만 원은 내가 시드가 3천만 원이 있어야지 1% 수익을 벌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시드가 물론 1%의 소득은 그러니까 수익률은 되게 낮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3천만 원의 시드가 없는데 30만 원을 어쨌든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10만 원 벌었어 20만 원 벌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몇십만 원의 가치도 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스킬이 없어, 혹은 내가 어떤 부유합을 못하겠어 하면서 뭐 대리를 뛴다던가 쿠팡 알바를 한다던가 혹은 또 다른 알바 하면서 버는 그 몇십만 원의 가치도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뭔가 투자 수익이나 다른 걸 벌려면 그만큼의 큰 시드가 필요하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맞아요. 이 30만 원이 뭐 월급으로 치면 우리가 연봉을 막 100만 원, 200만 원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높이려고 이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30만 원, 월 30만 원이 우리가 세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면 연봉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의 가치니까 그 정도가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30만 원, 남들은 100만 원 버는데 나는 월천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 30만 원도 엄청 큰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부업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도 그렇고 뭐 테드님도 그렇고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모으려고 하면 뭐 저축도 그렇지만 인컴을 키워야 된다. 이 들어오는 돈을 키워야 어쨌든 저축률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200만 원 벌 때 저축률 30%면 60만 원인데 500만 원 벌 때 저축률 30%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세 배 더 버는 거니까 그 인컴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뭐 난 본업을 열심히 하나를 팔까요? 아니면 부업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번 터질 때까지 시도를 해볼까요? 부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부업도 다양하게 하시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 부업.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긴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면 내가 뭐 꼭 본업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월 1,500, 600까지 이렇게 키운다라고 했을 때 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동시에 엄청 크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오히려 만약에 월 1,000이라고 했을 때 차라리 100만 원짜리를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10개 만들라고 쳐요. 그 후자의 방법에서는 이 100만 원짜리 10개가 오히려 책임감 좀 적당히 하면서 10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조금만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전자보다 후자가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수입을 생각해서 연봉 1억을 내가 직장에서 받으려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얼만큼 갈아야 돼, 내 인생을. 얼만큼 갈아야 돼. 연봉 1억이 봤자 월 600인데 예를 들면. 근데 600이라고 치면 100만 원짜리 6개라고 하면 물론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잘 굴어서 가기만 하면 사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익숙도가만 올려지면 좀 더 이 전자의 난이도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후자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자존감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되면 보험 있어 뭐 이런 느낌? 물론 그거를 내가 뭐 어디서 삐대거나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꺼드럭거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이 더 붙는 느낌이 있었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10개면 10개, 2개면 2개, 3개면 3개 다 책임감 없이 했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내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는, 소위 말해서 보험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좀 안정감이 더 있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많은데 부업을 해서 월급만큼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고 부업을 해서 300만 원 들어오면 나는 월급으로 들어온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부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내 생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업이라는 게 300만 원에서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부업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업으로 생활비를 쓰면 월급을 그대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월급은 안정적인 고정이니까 만약에 부업이 2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부업하게 되고 현업에서 지금 월급을 받는 돈은 안 건드리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더 재밌게 다니는 것 같아요. 더 편안하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도 부업을 많이 해봤어요. 뭐 PPT 만들어주는 것도 해보고 만들어준 거 가지고 템플릿 팔아서 뭐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뭐 위탁 판매, 뭐 구매 대행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근데 그런 걸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딱 수익이 나고 뭐 예를 들어 위탁 판매에서 팔리네? 그럼 바로 제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고
본업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본업에서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더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와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할 거냐 아니면 하나를 깊게 팔 거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좀 세팅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돈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의 뭔가 약간 야, 그런 얘기 좀 그렇지 않아?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런 시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근데 돈 관련돼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너는 연봉을 얼마 받냐? 뭐 팀장님 연봉 얼마예요? 이럴 수가 없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돈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나 부업으로 300만 원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학 동기들이랑 할 수 있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부모님이랑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저도 사실 안 해요. 그렇긴 하겠네요. 환경이 생각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재테크 모임이나 이런 교육 쪽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테크 쪽에서 재테크 교육 플랫폼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주변에는 이렇게 돈 얘기하고 투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나는 평범하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난 여기가 너무 편해. 이런 식으로 뭐 팬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구매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얘기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한 것 같은데 세팅하기 어렵다. 맞아요. 세팅하기가 너무 세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타비는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잖아. 우리는 본투비 마케터이기 때문에 왜 벌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원래 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난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돈에 관심이 생긴 거는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돈에 관심이 생겼고 그 전에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나?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맨날 뭐 이제 20대 때는 뭐 주말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뚜벅이로 여행을 가고 이게 너무 괜찮았거든요. 재밌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지치고 집을 사고 싶다 했는데 찾아본 거예요. 집이 얼마지?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적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주말에 등산을 갔는데 딱 엄청 많잖아요. 서울에 아파트들이. 보면서 올라다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이 없네.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이라는 걸 좀 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계기였었고 이전에는 모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쓰다가 남았다가 맞아요. 우리가 번 돈을 쓰다가 이 정도 남았네. 저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통장에 얼마가 남았다라는 개념이었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돈의 속성이나 이런 김승호 회장이 쓴 책 거기 나오는데 돈이라는 게 중력 같은 게 있대요. 돈은 돈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돈을 한번 모으고 뭔가를 성취하고 뭐 자산을 만들고 이러면 욕심이라기보다 그 다음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절대적으로 좀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돈 관련해서 엄청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 대학생 때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케팅 팀의 대리님이 제가 그때 한 22, 23이었고 그 대리님이 32 정도 딱 지금 제 나이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주제를 물어봤어요. 타비는 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냐?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다.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돈이 대부분의 불행을 막아준대요. 대부분의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러면 굳이 내가 불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비참한 상황이 안 되고 뭐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진짜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씩 해보자. 친구들 돈으로 살 수 있나? 돈으로 살 수 뭐 산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과격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어쨌든 뭐 모임을 만든다 뭐 이런 느낌에서 어때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뭘 산다라기보다 지킨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 모임을 모임도 나갈 못 나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저 친구는 좀 여유가 있어서 내 생일 때 비싼 걸 줬어요. 근데 나는 그 못 줘. 이러면 이제 친구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기 힘들고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지킨다의 관점에서 지킨다?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는 그렇고 연인도 똑같은 것 똑같다?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키는 관점에서 네, 그렇네. 지키는 것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 많이 와닿는 건 건강. 건강 무조건. 건강이 진짜 20대 때는 안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는 20대 분들은 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엄청 건강한 편이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진짜 미팅이 많아졌어요. 이제 나와서 혼자 일하면서 미팅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나는 회사 다닐 때 새벽 2시까지 일해도 다음날 일어나는 거 괜찮았고 뭐 매번 이제 주말 없이 일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8시 9시 되면 녹초야. 미팅을 막 3-4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난 절대 택시를 안 타야지. 난 철칙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깼어요. 택시 거에 10,000원, 20,000원 써가지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돈이 내 있으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 근데 반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막 내가 첫 자취방 원룸 되게 자그만 방을 얻어서 느꼈었던 혼자 막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느꼈던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당연히 더 높아지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과 보낸 시간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소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없었을 때 즐기는 없어도 잘 유지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음과 관계야말로 더 찐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들이 당연히 아닐까. 그리고 뭐 기회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고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고시원에 살았는데 지금은 뭐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포기를 하는 거를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내가 좋은 아파트 살았는데 갑자기 다시 고시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옥 같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 거잖아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단계별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느낄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느 정도의 그건 있으니까. 내가 시간적이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돈으로 행복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 막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 뭐 약간 돈 없었을 때 뭐 이렇게까지 좀 궁상 맞아봤다.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거주 환경으로 지금 막 제가 막 쇼핑을 좋아하고 먹는 거를 막 비싼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막 그런 지출이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막 불행하진 않았는데 이제 와이프랑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던 곳이 있는데 군자역 인근이에요. 군자역 인근에 어떤 그 빌라 1층인데 1층도 이게 허가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냥 원래 쓰면 안 되는데 막 그 계단 밑에 있는 이렇게 해서 한 5평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좁은 데서 둘이 살았거든요. 짐도 이제 다 있고 밥을 침대 위에서 먹어야 돼. 그런 이제 좁은 곳인데 그런 데를 살았어도 저는 나름 행복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이상의 거를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 특히나 고시원 출신. 저는 국민대 출신이라서 국민대학교 앞에 가산고시원이라는 그때 당시에 월 28만 원 보증금 없이 28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가산고시원이 있는데 약간 지옥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막 친구들 수용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창문에 쇠창살 이런 거 있고 주차장 바로 앞에 주차장 앞에 집 문 열면 있는데 이게 현관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내가 현관이 없어. 우리 집에 현관이 없어서 신발을 들고 집 안에다 놔야 돼.
그런 집에 저도 살았었거든요. 똑같이 밥 먹으려면 침대에서 먹어야 되고 한 4평 저도 그리고 저도 1층이었기 때문에 막 곱등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즐겼죠. 행복했죠. 나름대로 거기 뭐 꾸민다고 오늘의 집에서 이것저것 시키 그때 당 그 조그만 방에서도.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또 현재에 되게 감사한 맞아요, 부분도 있는 진짜. 것 같아요.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100억이 있어야 해. 10억이 있어야 돼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나 진짜 월에 28만 원짜리 어떤 그 가상고시원 살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나 그래도 500에 뭐 한 100, 뭐 5천에 100만 원 되는 월세집에 그래도 한뭐 10평짜리 살아 예를 들면 아 그래도 행복하구나 그때 당시에 느꼈었고 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되게 뭐 구축이지만 뭐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또 행복하면 되고 또 저는 또 지금은 또 구축 아파트에 뭐 살고 있지만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가면 또 오늘의 이 경험이 또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돈이 많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랑 길을 가다가 요즘에 겨울이니까 호떡을 먹고 싶어. 호떡을 사는 것도 돈이긴 하잖아요.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행복을 사는 거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 뭐 우리가 봐는 뭐 100억, 200억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로또 예를 들면 로또를 맞았어요. 내일. 그럼 탑엔 뭐 할 것 같아요? 로또? 로또 맞았어. 아니 로또가 제가 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얼마인지. 근데 요즘에 한 20억 정도 받더라고요. 아 20억. 근데 세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인가 떼요. 아 진짜? 그러니까 20억에 40%면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거의 15억.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 검색 한번 해보시면 로또를 맞아도 이제 서울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면 끝나는 그 정도고. 아니야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로또 뭐 세금 다 떼고 예를 들면 50억 100억을 받았어.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나와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급하게 내가 이 사업을 키워서 내 인생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두 개를 꼭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가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서울에 그래도 내 아파트를 사자. 두 번째가 건물을 사자. 내 사무실 내가 임대료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건물을 사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사업 확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이 있으면 저 건물 살 것 같아요. 바로 안정적인. 바로 건물 사가지고 거기 이제 사무실 꾸미고 거기 임차 주고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뭘 사겠죠.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는 나의 평범한 루틴이 달라질 것 같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다고 생겼다고 해서 에라이 삐삐 회사 가서 삐삐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냥 똑같이 생활할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더 나의 어떤 나의 얼굴에 입꼬리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온화해지고 그래 이렇게 되겠지. 저는 모르겠어요. 회사를 당장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이니까 그만둘 것 같지 않거든요. 100억이 있다 치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그렇군 말하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뭐 저도 뭐 집을 사든 뭐 4억을 사든 뭘 사든 할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일하는 분야 좀 특성상 그래도 성공하고 돈이 많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다 착각인 것 같아요. 뭐 파이어를 하자, 막 빠르게 은퇴를 하자. 그렇게 파이어를 뭐 30대에 파이어를 했다, 뭐 40대에 파이어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파이어 더 불태워.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은퇴한 게 아니고 은퇴한 분들도 1년 만에 돌아와요. 그게 뭐 일을 안 하면 우울감이 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소위 말해서 무식하게 돈을 계속 쌓아보면 시간이 돈을 많이 불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오래 하거나 아니면 누가 또 얘기했는데 뭐 비효율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거 그런 것들이 타비가 하는 사업 같은 것들도 보통 대부분의 사업은 어떤 시장이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발견해서 이걸 내가 어떤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서비스와 나의 제품으로 해결해 줄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비효율성을 발견 아니면 리스크를 엄청 테이킹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뭔가 진짜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것조차도 리스크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진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은 막 그걸 또 생각하면서 또 막 그거에 잠기지 말고 어쨌든 오늘의 일들을 되게 많이 계속 꾸준히 하다 보고 여러 가지의 부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과정이 또 그거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저도 파이어가 만약에 파이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더라도 저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제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득이 커졌고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돈이 예전보다 많아지면 더 비싸고 맛있는 걸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똑같아. 손 떨려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느끼는 그 한계 효용이라는 선이 있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먹을 때랑 20,000원짜리를 먹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20,000원짜리 먹을 때랑 50,000원짜리 먹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나겠죠. 또 50,000원짜리랑 200,000원짜리 먹을 때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뭐라고 어느 점수가 되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우리가 지금 오늘 찍는 날이 수능 2일 전인가 그런데 맞아. 곧 수능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 맞는 친구 뭐 97점 맞는 친구가 100점 맞는 거랑 50점인 친구가 80점 맞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 100점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해서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상이 완전 바뀌고 이러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완전 큰 돈을 뭐 저도 못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도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차를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차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막 여쭤보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차라는 건 내가 일단 필요도 없고 나는 안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살 돈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르고 있는 거예요. 뭐 사지 이거 자체가 좋아요. 선택권이 생기면서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네 라는 행복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하다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돈이 선택권을 주는 그게 행복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옵션들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차를 안 사는 것도 옵션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차를 있는 것도 옵션이 되지만. 근데 확실히 돈이라는 게 목표랑 같이 가면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아요. 비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이 이 정도 돈을 버는데 나도 그럼 이 정도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올해는 예를 들어 차를 사고 싶어. 이 차를 꼭 사고 싶어. 그걸 위해서 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는 좀 건강한 선순환이 또 되는 것 같고 저도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계속 비교해야죠. 계속 성장했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나? 아쉬운데 26년 화이팅 해야겠다. 민규야 화이팅 하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26년 타비는 어때요? 올해? 저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잘 풀렸고 원하는 제가 목표로 했던 그 매출액 소득 그게 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원했던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이제 성공을 했고 올해가 이제 터진 연도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정말 고생을 하고 많이 이렇게 쌓아왔던 게 올해 이제 터지면서 좀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주제인 돈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계속 불편하지만 피하면 더 불편해진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돈이 저는 이게 꼰대라고 생각해요. 돈이 오히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맞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돈이 인생의 목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주는 가치들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의 개인적인 뭐 꼰대와 꼰대 아니야를 떠나서 돈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편하게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가까이 두고 싶고. 사람을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는 순간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다 치환이 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내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아깝다가 아니고 이제 이걸 만났을 때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치환이 되는 시대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돈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좀 논란됐었던 매직 패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돈 더 주면 돈 더 주면은 기다리지 않고.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되게 정말 다분한. 저는 그것도 그게 논란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긴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내가 반대의 입장이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저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나도 돈 있으면 저도 매직 패스 전 매직 패스에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난 기다리는 거고. 사실 시간이라는 자원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누군가는 내가 돈을 투자를 적게 한 사람은 그 하루 동안 3개의 놀이기구를 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매직 패스의 논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그런 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게 공평한 거다 생각하기는 해요. 돈이 있으니까 매직 패스를 샀고 매직 패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쨌든 돈으로 샀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보내주는 게 오히려 그게 공평한 사회가 아닌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2-3시간 기다리는 게 공평한 사회인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시를 든 분이 있어요. 공평한 사회라는 게 예를 들면 비행기 그 사람은 비행기에 비유를 해서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코노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부터는 줄을 안 서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게 이제 불공평하다고 하면 공평한 거는 비행기가 딱 도착했을 때 모두가 선착순으로 뛰어가가지고 먼저 잡는 게 공평한 사회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그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그런 저랑 생각이 다 똑같을 필요가 없고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 사람은 왜 어떻게 빨리 들어갔지?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 갔지? 혹은 어떻게 나보다 좋은 차를 타지?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맞아. 어떻게 했지? 맞아. 그게 더 건강한 어떤 태움인 것 같아 나의 어떤.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열받지만 질투 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누르고 자존심을 굽히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더 건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요즘에 또 핫한 서울에 자가 있는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 이 드라마를 보다가 지금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뭐 와이프랑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김 부장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도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같은 영업팀인데 후배인데 승진도 엄청 잘하고 도 부장이 잘 사는 걸로 묘사가 돼요. 지금 이 현실에 거의 뭐 반포의 메이플자이 거기에 사는 자가로 사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고 저 그거 보면서 아니 가서 물어보겠다 나 같으면 메이플자이 어떻게 샀어요 이거? 아니 월급 무리가 다 뻔한데 어떻게 샀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나 같으면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사실 관점의 차이가 좀 많으니까. 근데 또 이제 돈이 뭐 성공의 척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돈이 중요한 건 맞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숨기고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난 돈이라는 게 내 인생에 엄청 중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 돈 얘기는 불편하지만 피하면 결국에는 더 점점 불편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최소한 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는 않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거예요. 모두가 다 저희 생각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오늘 얘기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시죠.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도 또 영상을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기 젊은 꼰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